예, 한은 중재님. 네. 방금 정성호 의원님 그 질의에도 있었는데, 저는 이 그 손실보상법에 이 조항이 들어간 걸 보고 네. 진짜 우리 포퓰리즘이 갈 때까지 드디어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님 지적하신 거나 총재님 답변하신 거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거는 이해도 별로 없고 또 네.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그만큼 이게 금기 사항에 가까운 건데 이 손실보상법에 들어가 있는 이 조문은 그걸 강제 매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.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은 네. 강제로 매입하고 조폐공사 이야기해가지고 다 돈 찍어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걸 정부가 퍼준다는 겁니다. 그 중앙은행 핵심 기능인 발권력이나 통화관리 기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조문입니다. 이 아주 딱 한 조문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폭발력, 좋게 말해서 폭발력을 지닌 네. 우리 통화관리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항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. 그것도 그거고 지금 이 조문 법안이 이 상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규모를 보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그 매출의 50% 70% 정도를 보상하게 돼 있고 그걸 근거로 추정이 나온 걸 보면은 월 24조 원입니다. 연 단위로 하면 300조 원입니다. 그리고 이 재난이라는 게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또 다른 재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보건이나 방역 분야뿐만 아니라 치안이나 뭐 안보, 군사 이런 측면에서도 또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까지 그리고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입법화되면은 피해를 입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입법 조치를 통해서도 예를 들면 그 주 52시간 입법화하는 바람에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당장 수입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.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. 안전자리에서. 그 조치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달라고 이야기 전 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런 게 현실화되면은 연 300조가 아니라 500조, 100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좀 크게 이야기하면. 그거를 정부가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아무런 그에 대해서 검토 기능, 걸러는 기능 없이 그냥 그대로 조폐공사 통해서 돈 찍어내야 돼요. 정부 갖다 주면 그걸 퍼내고 국민들이 퍼나르고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화폐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통화 관리가 어떻게 되며 참 진짜 이 법안을 보고 저는 진짜 우리가 진짜 갈 때까지 가는가 싶더라고요. 어떤 이 조문을 보고 어떤 경제학 교수님은 전제군주 때처럼 정부가 그 발권기 가지고 그냥 화폐 찍어내자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더 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집집마다 발권기 하나씩 나눠주고 필요한 만큼 찍어 쓰라고 하는 게 안 낫겠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이런 상식 이하의 이 법안, 이 조문이 국회에서 제출이 되고 어쩜 이게 통과될지도 몰라요. 지금까지 우리가 설마 했던 것들이 국회에서 막 통과되는 거 막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.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. 제지할 방법도 없어요. 그런 측면에서 아까 오늘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도 총재님 답변도 들었고 우리 정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, 중립성, 발권력, 통화관리 기능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진짜 심각한 중병이 들어가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법 조항이
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베네수엘라가 이게 여기서 제동이 안 걸리면 베네수엘라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화폐 가지고 공예품 만드는 꼬아서 공예품 만드는 그런 나라. 제 걱정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제 질문 이게 전부입니다. 총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. 네, 저는 단지 소위 그 관련 자금, 그 국채 발행에 들어가는 것을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만 저희들이 사실상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뭐 다른 데 대한 언급은 제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서 어떻든 이제 직접 인수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거다.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 법상 금지하고 있다. 이런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는 뭐 국채를 직접 인수한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인도네시아가 그랬거든요. 인도네시아가 이제 국제 아무래도 시장이 발달 정도가 좀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든 국채 인수 한번 하고 나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곧바로 그것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라고 해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직접 인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그것은 이제 결국 이제 모든 것을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희들 입장은 직접 인수는 좀 부작용이 크다. 저는 이런 입장을 모두가 맞습니다.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정부의 재정 준칙도 무너뜨려 버렸고 이제 통화 관리 기능까지 무너뜨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그 현실인데 진짜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정부 또 여당 내에서도 국채를 한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도 그 논의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